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2차전 한국과 가나의 경기 지금 막 끝났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경기 펼쳤고 또 이번에는 멋진 골도 터뜨렸고 여러모로 1차전에서 아쉬운 점들을 개선을 했지만 결국에는 가나의 3대2로 졌는데요. 일단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었고 특히 후반전 초반에 엄청난 추격과 또 경기 내내 보여준 공격력으로 가나를 압도하면서 승리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결과가 너무 아쉽게 끝났습니다. 예, 전반전은 2대0으로 끌려갔지만 후반전 13분 그리고 16분에 연달아서 추격골, 동점골이 나왔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가나가 쿠두스 선수가 이제 세 번째 골을 터뜨렸고 우리도 그 뒤에 또 세 번째 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기회들이 있었는데 결정력이 아쉬웠다. 일단은 우리의 그 축구 컨셉은 유지됐습니다. 우루과이전과 마찬가지로 압도했죠. 네, 점유율만 보더라도 63대 37로 굉장히 가나를 압도하면서 경기를 지배했죠. 그리고 경기의 모든 기록을 살펴봐도 가나보다 뒤진 기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월등히 앞선 경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축구는 골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정력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일단 해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대 득점 값이 얼마나 이 경기 중에 골에 가까운 상황을 많이 만들었냐인데 솔직히 우리가 1.98골로 두 골을 확실하게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었고 가나는 오히려 세 골을 넣었지만 기대 득점이 1.75골이니까 약간은 확실한 기회에서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우리의 조금 이제 실책이 그렇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슈팅 숫자도 무려 22대 7이니까 3배가 넘게 차이 나고요. 빅찬스가 3대 2니까 오히려 우리가 3골 넣고 가나가 2골 넣었어야 되는 우리가 3대 2로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우리는 빅찬스를 미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유효 슈팅도 7개가 있었는데 상대 골키퍼인 아티지기가 또 좋은 선방을 하기도 했고 또 우리의 슈팅들이 다 난사도 아니었어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때린 슈팅이 16개였으니까 충분히 경기 내용이 좋았는데 결정력 너무나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쉬움은 꼭 우리만의 아쉬움이 아니고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외국의 많은 축구 관계자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경기가 끝났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파울로 벤투 감독의 퇴장이잖아요. 네, 벤투 감독이 이제 경기 끝나고 주심에게 굉장히 어필을 했어요. 이제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후반 추가 시간 11분이 되기 직전에 권경원 선수의 중거리 슛이 나왔고 이것이 가나 수비수 몸을 맞고 아웃이 되면서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당연히 코너킥 준비를 하려고 뛰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심이 경기를 끝내버렸죠. 네, 사실 추가 시간은 공식적으로 10분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추가 시간이 구현이 되고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 특히나 피파에서 지연되는 경기 시간을 모두 다 집계해서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0분 이상 추가 시간이 나오는 경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는 누가 봐도 추가 시간 중에 가나 선수 한 명이 다리 근육 경련으로 1분 넘게 누워 있었고 근데 그 장면 하나만 1분이 넘었지 그 외에도 지연된 시간이 꽤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2분 아무리 양보해도 1분 자체는 꽉 채워서 그러니까 연장 맞습니다. 추가 시간 11분까지는 다 줬어야 되니까 코너킥 기회 한 번만큼은 줬어야 되는데 그것 안 주고 끝낸 건 조금 이상하다. 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굉장히 평소에도 성격이 불같은 지도자이긴 하지만 주심에게 달려가면서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 4년 동안 벤투 감독을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좀 깜짝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이미 끝났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항의를 하면 본인이 퇴장당할 걸 알았을 거거든요. 심지어 조별리그 3차전이 남아있고 그 3차전은 본인의 조국인 포르투갈과의 경기인데 그 경기를 못 뛴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막 화를 냈다는 건 그만큼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공감이 됐냐면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프리미어리그도 해설하고 있는 아일랜드 축구 레전드인 클린턴 모리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도 파울로 벤투 감독의 좌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이 된다. 아마도 코너킥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내가 벤투였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걸 안 주고 끝냈다? 이거는 심판 존중해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3대 2였으니까.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 하나를 날려버린 거고 솔직히 말하면 그 이후에도 1분 더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한테 편파 판정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만약에 권경원 선수 슈팅이 수비 맞고 가나 선수가 차지했다면 거기서는 중단해도 되는 거예요. 맞는 건데 아웃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코너킥을 차서 그것이 플레이가 인이 되든 아웃이 되든 마지막까지는 한 번 더 봤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경기를 끝날 때는 딱 정시에 끝나잖아요. 10분 40 몇 초인데
그거 끝내는 건 없거든요. 11분이 딱 되고 끝내야죠. 추가 시간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주심이 뭐 시계를 잘못 봤는지 뭐 눈이 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영국 BBC에서 나올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만 이제 국뽕으로 그러는 게 아니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경기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발 명단의 양팀 모두 변화를 많이 줬고 특히 우리 대표팀 우루과이가 잘했는데 공격 라인에 변화를 좀 줬어요. 네, 우루과이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원톱에 조규성 선수가 나왔고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2선 공격 자원으로는 권창훈 선수하고 작은정우영 선수가 먼저 선발로 나온 이런 전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난 경기 잘해줬던 나상호 선수도 일단 벤치로 내려갔고 또 분투하면서 수비가 담해줬던 이재성 선수 기대에 못 미쳤던 황의조 선수가 내려왔는데요. 가나도 변화를 줬습니다.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좀 강팀이다 보니까 5백을 썼었는데 한국과의 경기는 또 4백을 쓰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고 그러면서 안드레 아유의 동생인 조던 아유까지 함께 그렇죠. 출전을 해서 좀 공격 포진을 늘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파 월드컵 공식적인 방송 그래픽을 보니까 손흥민과 아유를 좀 맞대결로 이제 삼았어요. 네, 아무래도 양 팀의 대표적인 선수이고 그리고 A매치 골도 현재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고 또 월드컵 출전 경기도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간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 두 선수를 주목할 수밖에 없죠. 예, 아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에서 뛰고 있지만 사실 프리미어리그나 유럽 모델도 누볐던 선수이기 때문에 가나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술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전술은 유지가 됐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이제 진짜 9번 역할로 올라가고 손흥민 왼쪽, 권창훈이 오른쪽, 프라이브르크의 작은 정우영이 이제 공미 자리에서 좀 부지런히 폭넓게 움직여주고 황인범과 큰 정우영이 투볼란치,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 포백의 김승규 선수였고 말씀드린 대로 가나는 수비 한 명을 포르투갈전보다 줄이고 공격 라인에 조던 아유를 왼쪽 그리고 안드레 아유를 오른쪽에 놓고 쿠두스가 이제 공미 자리인데 사메드 파티와 함께 3미들이지만 거의 좀 이제 공격을 네, 많이 했고 이냐키 윌리엄스가 최전방에 있었고 또 하나의 차이가 풀백을 바꾼 건데 지난 경기는 세이두와 바바가 나왔다면 이번 경기에 멘사와 램티가 나왔는데 포르투갈전보다 이 멘사와 램티의 측면 경기력이 좋았던 걸 봤을 때는 가나도 1차전에 아쉬운 점들을 좀 보완을 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포진도를 보면 조규성 선수의 활약이 좀 눈에 띄었고 반대로 권창훈 선수는 조금 아쉬웠어요. 네, 권창훈 선수 그리고 작은정우영 두 선수가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 전반전 그리고 후반에 교체아웃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뭐 그런 높은 기대치를 뭐 충분히 채워주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규성 선수는 전반전을 조금 고전했지만 후반전에 결국 본인의 높이와 또 힘과 결정력까지 보여주면서 차세대 한국 대표 공격수로서의 네, 기대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규성 선수가 확실하게 선발 자리를 네, 꿰차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줬습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우리가 우루과이전도 그랬지만 초반은 완전히 그냥 경기를 네. 압도했어요. 그렇죠. 경기 초반부터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전반 4분의 경우를 보면 김진수의 전진 패스를 권창훈 선수가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문전으로 바로 연결했거든요. 근데 조규성 선수가 그 상황에서 이 권창훈 선수의 크로스를 살렸다면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을 수도 있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장면만 하더라도 초반에는 권창훈 선수가 그래도 의욕적으로 뛰면서 본인의 월드컵 데뷔 전에 뭐 스파크를 좀 보이긴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좀 영향력이 떨어졌지만 또 이 장면 같은 경우는 권창훈 선수가 잘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전반 8분은 또 작은 정우영 선수가 슈팅 때렸는데 수비를 맞고 나간 부분들 분명히 이제 두 선수가 프라이브르크에서 함께 뛰었던 시간도 있었고 실력이 없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의욕적으로 경기를 했고 전반 8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린 것 김민재 선수가 헤더를 흘려주고 여기서 문전에서 혼전이 벌어졌을 때 좀 밀어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가나 수비가 빨랐고 황희범 선수가 슈팅까지 또 해봤지만 빗나갔다. 그런데 이 장면뿐 아니라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게 코너킥을 초반에 엄청 많이 얻었잖아요. 네, 경기 초반부터 코너킥을 통해 이 세트피스 플레이를 많이 펼쳤는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라도 살렸으면 더욱더 우세한 경기를 펼쳤을 텐데 그런지 못한 점이 결국에는 이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고전하게 되는 안 좋은 영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결국엔 기회가 많을 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상대에게 또 위기를 내주게 되는데 코너킥 제 기억으로는 한 전반 20분까지 6개나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피지컬과 높이에서 가나 선수들이 좀 강력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전반 19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우영 선수의 크로스가 문전으로 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헤딩을 못하니까 헤딩하면 그렇죠. 골절되기 네, 때문에 위험하죠. 이게 안 돼요. 바이시클 킥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모습들에서 조금 마음이 짠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몰아치면서 또 조규성 선수가 아마티에 이제 가격을 당하면서 경고를 받았고 우리가 사실 경기 전에 가나의 선수들을 퇴장시키는 게 또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죠. 센터백에 경고 하나 있으면 조금 이제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조규성 선수가 굉장히 전방에서부터 이제 압박을 주면서
상대 움직임을 많이 이제 흔들어 놨고 이렇게 경고 유도까지 하면서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였는데요. 이런 플레이가 조금 더 나았으면은 꼭 뭐 아마티 선수가 경고 하나 더 받아서 퇴장의 상황이 발생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선수가 또 경고를 받아서 수비 상황에서 조금 더 움츠러들 수도 있는 그런 플레이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플레이가 조금 더 나오지 않았던 점,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결국 20분 동안 우리가 지배를 했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24분에 단 한 번 내줬던 상대의 세트피스 기회에서 우리가 실점을 하고 말았죠. 네. 조던 아유 선수가 문전으로 프리킥을 올렸고 그것을 혼전 중에 살리스 선수가 빠르게 왼발로 슈팅을 했고 그것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3명의 가나 선수들이 이제 벽을 치고 있는 것처럼 서 있는데 우리 선수가 엉키는 상태에서 가나 선수들이 확실히 이게 피지컬에서 앞서니까 우리는 세트피스 기회에서 그 가나의 피지컬을 넘지 못했고 반대로 가나의 세트피스 공격에서는 우리가 그 피지컬을 막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다. 경기를 잘하다가 실점을 하면 더욱더 좀 이제 타격이 큰데요. 특히 이제 이 장면은 사실 VAR 체크도 이제 해봤었는데 혼전 와중에 안드레 아유의 손에 맞은 것 같았지만 이게 의도성보다는 와서 그렇죠. 맞았다라고 좀 판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핸드볼 판정이 되기를 바랐던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심이 VAR과 함께 판단한 결과 인플레이로 진행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는 핸드볼을 또 불고 그런 판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만에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사실 뭐 프리킥 정지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유 선수가 또 한 번 날카로운 오른발 그 크로스를 올릴 때 위치가 비슷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압박이 조금 이때 좀 둔화되면서 그렇죠. 마치 정말 편안하게 공 세워놓고 차는 것처럼 크로스가 왔는데 그 순간에 배우로 들어온 쿠두스가 헤더 슈팅을 했고 그 배우로 들어가는 순간에 사실 김민재 선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도 했지만 물론 쿠두스의 움직임도 좋았기 때문에 쿠두스가 거의 뭐 프리 찬스로 헤더를 하면서 2대0이 됐습니다. 경기 잘하다가 2대0 되니까 이때 완전히 무너지겠다.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운을 차리고 공격을 했어요. 네, 전반 38분 상황이었는데 작은 정우영 선수가 전방으로 패스를 한 것을 손흥민 선수가 받은 다음에 드리블을 하다가 다시 내줬고 이것을 권창훈 선수가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예. 굉장히 좋은 연계 플레이였습니다. 네, 연계 플레이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문전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침투하려는 순간에서 오프사이드에 걸렸는데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상대를 오프사이드 함정에 빠뜨리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고 반면에 우리는 또 깨지 못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가나도 경기를 좀 잘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마지막에는 작은 정우에서도 또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무산이 되면서 전반전 0대2로 끌려가면서 끝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기록뿐 아니라 전반전에 이렇게 2대0일 때도 점유율에서 확실하게 59%로 앞섰다. 뭐 기대득점 값이야 가나가 워낙에 두 차례 기회를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섰지만 슈팅도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좀 이제 결정력이 그렇죠. 아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적인 교체를 벤투 감독이 바로 했어요. 네, 우루과이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나상호 선수를 바로 투입을 하고 정우영 선수를 빼면서 전술적인 변화도 살짝 줬죠. 예. 권창훈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뛰었지만 정우영 선수가 뛰었던 가운데로 이동을 하고 나상호 선수가 이제 권창훈 선수가 뛰었던 오른쪽 윙 자리로 뛰는 그런 세부적인 전술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물론 가나도 후반 5분에 램티가 돌파까지 해갖고 슈팅했지만 이건 뭐 크게 벗어났고 후반 8분 이 장면이 조금 인상적이었죠. 우리가 이제 조규성 선수를 왜 투입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 전북 현대에서 함께 뛰고 있는 김진수의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정말 정확하게 네, 그렇죠. 헤더를 했는데 이건 골키퍼가 잘 막아냈다. 하지만 이제 이 기회가 결국엔 우리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후반 12분에 권창훈 선수를 빼고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 창의성을 가미했는데 이게 바로 적중했어요. 네, 벤투 감독의 선수 기용이 완전히 적중을 했고 이강인 선수 투입 직후인 바로 1분 뒤거든요. 후반 13분인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가나 수비수하고 볼다툼을 하다가 커트를 해서 뺏은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문전으로 크로스했고 이것을 조규성 선수가 몸을 날린 헤딩 슛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추격골을 넣었죠. 손흥민, 김진수 선수의 측면 연계도 훌륭했지만 공을 가나 선수가 확보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뺏어내고 그 뺏어내자마자 바로 휘어 들어가는 크로스를 올렸다 보니까 수비가 그 크로스를 솔직히 막을 수 없는 그렇죠. 궤적이었고 조규성 선수 입장에서는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완벽한 패스를 이강인이 줬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도 본인이 확실히 이제 헤딩을 할 수 있는 진짜 9번이라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2대1이 됐는데 그리고 3분 만에 또 나왔어요. 네.
후반 16분인데 이번에는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가 문전으로 날아갔고 조규성 선수가 다시 한번 헤더 슈팅을 했고 이것이 골대로 들어가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예, 수비 뒤에서 껑충 뛰어오르면서 파울도 아니었고요. 정확하게 상대를 공중전에서 압도하면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는 월드컵 데뷔골을 연달아서 이제 해결사로서의 능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2대0에서 2대2가 되면 기세가 완전 역전되니까 우리가 3대2까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30분 이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골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죠. 후반 23분인데 멘사가 크로스를 했고 이것을 문전에서 이나키가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나키 선수가 헛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뒤로 흘러간 것이 쿠두스에게 연결했고 쿠두스 선수가 그것을 침착하게 차 넣었는데 이 상황에서 보면 우리 수비수들이 다 이나키 선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크로스가 당연히 이나키 선수를 향했기 때문에 데뷔를 했고 김승규 골키퍼마저 이나키 선수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나키 선수의 실수가 오히려 어시스트가 돼갖고 쿠두스 선수는 수비의 시선을 뺏은 상태에서 이제 차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었죠. 어떻게 보면 이나키의 헛발질이 페이크가 되면서 모두를 현혹시켰다. 분명히 슈팅을 하려고 한 거고 노린 건 아닌데 그렇게 됐고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진수 선수가 쿠두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는 이나키를 볼 게 아니라 왜냐면 이나키 선수 쪽에는 다른 선수들이 있었으니까 본인의 뒤쪽에 있는 쿠두스의 세컨드 볼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됐는데 살짝 집중력이 흔들렸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두 골을 따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좋은 장면을 그래도 많이 만들었어요. 네, 후반 30분에 직접 프리킥 기회가 모처럼 나왔고 이것을 이강인 선수가 왼발 정확하게 찼는데 골대 앞에서 가나의 아티지기 골키퍼의 또 선방이 나왔습니다. 아티지기 골키퍼가 원래 후보 골키퍼인데 오늘 막 좀 좋은 선방 많이 했고 특히 이제 후반 31분 같은 경우에도 반대편으로 넘어간 공 이제 김신수 선수가 결정적인 슈팅을 했는데 이게 좀 빗맞았어요. 네, 이강인 선수가 먼저 슈팅을 한 것이 수비 맞고 굴절됐고 이것이 다시 반대편에 김진수 선수에게 향해서 김진수 선수가 골대 오른쪽 북을 향해서 감각적으로 찼는데 이게 참 가나 수비수가 그 골대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비수 몸에 맞고 아쉽게 또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 골키퍼가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골이라고 봤는데 조금 이제 세기가 아쉬웠고요. 그런 가운데 가나는 이제 체력을 보강했죠. 후반 33분에 아유 형제와 램티까지 빼주고 술레마나 코피첼에 오도이를 투입하면서 일단은 쌩쌩한 선수들, 빠른 선수들을 투입해서 역습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후반 33분에 이정우영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큰 정우영을 빼고 공격수인 황의조를 투입했으니까 총공세다. 네, 벤투 감독이 그동안 투톱을 쓴 적이 거의 없었는데 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에 황의조, 조규성 두 선수를 올려놓는 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었죠. 반대로 이제 가나는 3대2니까 후반 38분에 중앙 공격 미드필더를 뛰었던 쿠두스를 빼고 센터백인 지쿠를 투입해서 5백으로 이제 지키겠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10분도 안 남았으니까 이제 버티기에 나섰는데 오히려 버티기에 나서니까 우리가 그 쉽게 공격을 전개하고 후반 39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이제 좋은 기회가 김진 선수 쪽으로 왔어요. 네, 김문환 선수의 오른쪽 크로스가 손흥민 선수를 겨냥했던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하고 호흡이 안 맞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걸 그대로 반대쪽으로 흘려줬죠.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반대쪽에서 받은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슈팅을 했는데 이것이 좀 미스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비슷한 위치에서 또 기회가 왔으니까 이번에는 김진수 선수가 좀 더 집중하고 슈팅했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도 회심의 슈팅을 날렸는데 아슬아슬하게 또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고요. 그런 가운데 가나는 뭐 계속 수비의 체력을 보강했어요. 그렇죠. 멘사를 빼고 바바까지 수입하면서 좀 지친 선수를 이제 바꿔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후반 추가 시간에 김민재 선수를 빼고 권경 선수를 투입한 게 사실 김민재 선수가 좀 몸이 안 좋았죠. 좋았어요. 전반전부터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후반 막판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만약에 경기 상황이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그 전에 김민재 선수가 나왔을 것 같은 상황도 들었어요.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썩 오늘은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좋은 기회가 있었던 거 특히 이제 두 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가 헤트트릭을 할 뻔했던 기회가 있었어요. 네, 후반 49분이죠. 이제 추가 시간 4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절묘한 침투 패스가 나왔고요. 이것을 페널티 지역 왼쪽 부근에서 조규성 선수가 몸을 날리는 슈팅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가나 골키퍼 선방에 또 막혀버렸습니다. 이게 슈팅이 요 각에서 구석 상단으로 사실 골키퍼가 안 막았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아티지기가 집중력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추가 시간이 진행됐던 상황에서 권경원 선수가 공간이 크게 열렸으니까 슈팅을 때려봤는데 가나 수비를 맞고 아웃이 됐고 충분히 지금 시간 벌써 나시잖아요. 그렇죠. 48초니까 최소한 11분까지는 줘야 되니까 코너킥 하나는 줘둬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냥 종료 기술을 불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뛰쳐나왔어요. 네. 왜 코너킥을 안 부냐 이것이었고 굉장히 격렬한 항의를 했었습니다. 뭐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이 모두 그 주심을 둘러싸갖고 왜 코너킥을 안 줬냐고 항의를 했는데 뭐 종료 시술이 울렸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벤투 감독이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하니까 뭐 지체하지 않고 레드카드를 꺼내서 퇴장을 시켰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끝나는데 굳이 왜 이랬느냐. 벤투 감독이 그만큼 화났고 퇴장당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화가 났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눈물을 쏟았어요. 마스크 벗고 우니까 가나 코치진 사실 뭐지 오토 아도 감독도 함부르크 네, 시크릿 그렇죠. 감독이었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뭐 포기해서 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 번째 월드컵이고 본인이 주장인데 네. 본인 스스로 자신에게 답답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그런 본인에 대한 자책이 아마 눈물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지만 그 경기력을 못 보여준 게 안아골절의 영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수술을 그렇죠. 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뛰고 있는 것 그럼요. 자체가 기적이에요. 네, 사실 지금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경기를 뛰고 있지만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잖아요. 네. 여전히 이게 안정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의 눈물 속에 끝났는데 BBC의 이제 해설위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토트넘 선수 출신인 저메인 지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레딧 투 사우스 코리아. 이제 한국을 칭찬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영국의 BBC 방송 스튜디오. 이 BBC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 방송 현장에 스튜디오를 차렸는데 패닉에 빠졌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나 잘했고 후반전에 엄청난 압박도 했고 골을 넣을 뻔했는데 결국 진 경기를 보고 이겨야 했던 팀인 한국이 이기지 못했고 그렇죠. 우리도 실망했고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을 마치 공감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를 잘하는 팀은 세계인들이 응원을 그럼요. 하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 대표팀의 축구가 세계인들을 감동시켰고 또 축구 선진국의 전문가들까지도 감동시킬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무 1패를 기록했지만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에요. 포르투갈을 이기면은 또 가능성은 있죠. 네, 포르투갈 쉽지 않은 상대지만 승리를 한다면은 뭐 좋은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1승 1무 1패가 되고 그렇게 되면 뭐 다른 팀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조 2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제 조별리그 3차전 일정들은 승부가 엇갈리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열리게 되는데요. A조와 B조의 일정이 이제 먼저 열립니다. 11월 30일 수요일 0시에 A조 네덜란드 대 카타르, 에콰도르 대 세네갈의 경기가 열리고요. B조는 새벽 4시에 웨일스 대 잉글랜드, 이란과 미국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그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H조에 속한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경기를 그렇죠.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는 이제 포르투갈이 이겨서 우루과이가 승점을 못 얻고 좀 불리한 상태가 되는 맞습니다.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의 3차전 경기는 어떻게 될지 한준TV에서 계속해서 월드컵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